서산의 도심 거리에서 대낮에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숨진 아내는 가정폭력을 당해 4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시장 군수들이 시정과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밝히는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시군별 역점 추진 사업 살펴보겠습니다. LG엘러비전 충남방송과 서산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습니다. 서산 동부시장에서 구입한 특산품을 꾸러미로 만들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산의 도심 거리에서 대낮에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3시 20분쯤 서산시 동문동의 한 거리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아내는 지난달부터 4차례에 걸쳐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경찰이 아내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법원이 접근 금지 등의 보호 명령도 내렸지만 A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취임 100일을 맞은 시장 군수들의 기자회견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완섭 서산시장은 공약 등 146개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대기업과 우량기업 100개 이상 유치, 서산 민항건설, 체육시설 대폭 확충 등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원스톱 민원 처리 서비스와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을 내세웠습니다. 서산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정원과 관련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수익적인 측면만 봐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100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100대 공약은 지역경제, 농어촌 환경, 문화관광 등 5개 분야로 총 사업비 1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약 내용을 보면 내포 뉴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홍주읍성 복원 및 정비, 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입니다. 이 군수는 그동안 성과로 남당항 내항 준설을 위한 국비 60억 원 확보 등을 꼽았습니다. 최재구 예산군수도 5대 분야 61개의 공약을 확정해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계획은 덕산온천 주변 내포 혁신도시 편입과 산업단지 4개 조성을 통한 우량기업 유치, 귀농 귀촌 인구 유입 확대 등입니다. 아울러 오는 8일 개통하는 예당호 모노레일 등을 활용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삽교역을 국비로 신설해 2026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엘러비전 충남방송과 서산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 나섰습니다. 네, 서산 동부시장에서 특산품을 구입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한 건데요. 정우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상자에 다양한 물품을 넣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상자는 서산 동부시장의 특산품인 감태와 뱅어포, 김과 한가로 가득 채워집니다. LG엘러비전 충남방송과 서산시가 마음 나눔 꾸러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꾸러미는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활동에 참여해서 굉장히 보람차고요. 이 지원 물품이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힘든 시국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이번 활동을 반깁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준데다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이 맞물려 힘든 상황. 꾸러미 제작에 필요한 물품 500만 원치를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500만 원이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너무나 큰 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전통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전 상인회원을 대신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꾸러미 전달에 함께 나선 서산시는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나눔과 기부, 이 자원봉사가 사회의 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은 지금보다 더 나은 아름답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더 행복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참 좋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면서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 공헌 활동. 코로나19와 경제 침체 속 어려운 나날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지난 29일 설악산에서 올해 첫 가을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올해 첫 단풍은 평년보다 하루 늦었고 지난해보다는 하루 빠르게 관측됐는데요. 어느새 오대산도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고 10월 중순이면 가을빛을 가득 담은 단풍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단풍의 절정은 언제쯤일까요? 산림청은 10월 26일로 보고 있는데요. 남부 지역에서는 11월 초순까지도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온에 또 단풍 소식까지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실외에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온전한 일상을 즐기기 위해 황금 연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기온 변화가 급격한 환절기죠. 코로나가 종식된 상황이 아닌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쓰여서 오랜만에 찾아온 이 가을의 평온함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충남도의 내년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전면 중단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민과의 약속은 물론 교육청과의 협치를 깨 유감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도 관련 부서로부터 내년도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을 전액 담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2020년과 지난해 도와 교육청은 총 410억 원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로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도가 105억 원, 교육청이 305억 원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선 8기 도지사직 인수위는 지난 6월 30일 도민보고회를 통해 다른 기관이 부담할 것을 도청이 부담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지원 중단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오 의원은 신문과의 통화에서 선도적으로 협력한 우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정책을 재정 악화라는 핑계로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누리과정 도입 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 과정의 차이가 없음에도 예산 지원의 차이가 있는 불공평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와 교육청, 도의회가 업무 협약을 통해 합의한 정책이라며 협의 없는 일방적 지원 중단은 해결책이 아니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중단을 즉각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유아 및 복지 분야 사업들의 예산 축소 내지는 전면 재검토로 전임 지사의 공적을 지우려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의 경우 지방채 증가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된 반면 교육청은 재정 건전성이 개선된 편이고 유치원 지원은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며 더 이상 도의 지원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군 말리포에 위치한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에서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태안군 해양산업과의 이여름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안군 유류피해 극복기념관에서 학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여름입니다. 예,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 사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욱더 의미가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지금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전시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나요? 네, 저희 태안군이 소원면 말리포에 위치한 유류피해 극복기념관에서 범지구적 도전 북극 해양 쓰레기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특별전은 최근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청정지대로 알려진 북극에서조차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음을 보여주는 북극 사진 4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된 사진은 노르웨이의 해양연구소인 SELT에서 제공하였으며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및 해양수산 전시관 네트워크의 후원으로
이번 특별전이 성사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북극 사진 외에도 해양 쓰레기 문제를 알리는 자료도 만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 특별전에서는 북극 사진 외에 태안 지역의 해양 쓰레기 시물 및 영상도 함께 전시하여 해양 쓰레기 문제가 우리의 일상 가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거된 해양 쓰레기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다녀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름다운 바다를 모두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은 휴관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해양산업과 이여름 주무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 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8월 공주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 앞을 달리는 화물차가 우측으로 쏠리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아예 중앙선을 넘어 길가의 전신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치료 중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운전은 고도의 집중력과 순발력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때문에 한 모금의 술이라도 마셨거나 조금이라도 졸음이 온다면 운전대 잡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1월 논산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에서 직진 신호 대기 중인데요. 녹색불로 바뀌고 교차로에 들어가는 순간 좌측에서 달려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사고를 낸 건데요.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모여든 차들이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곳입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안일한 마음이 되돌릴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8월 예산의 한 교차로. 암행순찰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멈춰섭니다. 좌측 전방에서 트럭 한 대가 진행해 오는데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것처럼 하더니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갑니다. 얼마 못 가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는데요.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교통신호와 지정된 차선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두가 바쁘고 급하지만 교통법규를 지켜 운전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안전운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은 90%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출연금 3,067억 원 중 8.3%인 265억 원만 집행됐습니다. 출연금 중 2,024억 원은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 1,043억 원은 서해안 연합회에 각각 4년 전에 배정됐는데요. 특히 허베이 조합은 전체 집행액 중 절반 이상을 지역 경제 활성화, 장학 사업 등의 목적 사업비가 아닌 임직원 급여와 운영비 등에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